자, 오늘은 화정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의정보고서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해서 의정보고서를 잠시 제가 들어보고자 이렇게 들렸습니다. 심상정 의원님께서 저희 도래우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련 보좌관님 뭐 누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테고 두 분이서 간단하게 도래울 주민들만을 위한 새해 인사 이런 거 한번 해주십시오. 도래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 보좌관 김혜련입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도래울 마을 지역구에서 고양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주하시기 전부터 제가 우리 도래울 마을 주민들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일도 조금 했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사실 도래울 마을에서 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도래울 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또 열심히 찾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 고양시 의원이신 박한기 의원님. 네, 도래울마을 주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의원 박한기라고 합니다. 요새 너무 힘든 시기라서 뭐 어떻게 인사를 건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래울 마을에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었고 해서 그래도 그걸 위로 삼아서 이 힘든 시기 함께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마저 도래울 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심상정 의원님의 의정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김혜련 보좌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우리 도래울에서 기분 좋아할 내용들이죠. GTX 창능력 신설 확정은 아니죠 아직. 뭐 네. 거의 확정적이라고. 네. 근데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 주민들은 믿고 있고, 따라서 가장 작년에서부터 수년 동안 우리가 수건 사업 비슷하게 염원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 GTX 창능력 신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심상정 의원님 단독 뭐 어떤 플레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도래울 주민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기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러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니까 의정보고서에 서울 강남 GTX 신설 고양에서부터 서울 구역 간 국비 1233억 확보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냥 뭐 일반적인 사업 추진 비용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GTX 사업이 원래 그 컨소시엄에 의한 민간 사업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부담이요 49대 5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국토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예산 설명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국고 보조율이 50%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49% 정도 이렇게 국비로 보조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작년 가을에 제출된 20년 가을에 국회에 제출된 이제 예산 설명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가 이제 1232억 9,400이기 때문에 이제 1223억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제 거의 뭐 49대 51 비율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비는 작년에 편성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올해는 보상비는 이제 편성이 돼 있지 않고요. 공사비하고 뭐 이제 여기 이제 출연금이 국비 보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GTX 창능력이 이제 아시겠지만 확정되기 전에 작년 이제 9월에 국회로 제출된 아니기 때문에요. 그 역신설 관련된 비용은 여기는 당연히 들어있지 않고요. 역신설 비용은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비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네. 과연 언제쯤 네. 언제쯤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뭐 2023년, 24년, 25년 아니다.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담당 사무관하고 확인한 걸로는요. 네. 23년 말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철도 사업이라는 게 하도 변수가 많고 해서 뭐 조금 뭐 저기 지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착륙력이 고양선보다는 빨리 개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양선이 지금 2030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양선보다는 먼저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2023년이면 올해가 21년이니 2년 반. 그게 딜레이 되지 않고 네. 꼭 완공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또 생각이 네, 있습니다. 저도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가 저희 도래울 이전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예전부터 조금 듣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그 규모라든지 내용이 나오는 걸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요. 국토정보공사라고 LX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적공사입니다. 지적공사. 옛날 지적공사고요. 이게 지금 조감 보시고 있는 게 조감도입니다. 위치는 이게 이제 그 유물 같은 건데 여기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로 제가 여기로. 여기 오기 전에 네. 미리 이 업무지구 부분의 그 내용을 평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네. 평수란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네. 제곱미터 크기를 규모를 파악을 해봤더니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업무지구를 전체를 아마 쓰지는 않는 것 같고. 전체로 다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죠. 거기 이런- 그 지적공사 직원들은 거의 외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실에 거의 안 있는다 그러더라고. 지적공사 측량하러 다니는 게 이제 분들이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면적 현황이고요. 전체를 다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4층인가 네, 그러죠? 4층에 지하 1층. 네, 네. 뭐 이 정도. 네. 저희 주민들도 그쪽이 뭔가 비어져 있는 것보다는 네. 빨리빨리 그 시설 등등이 들어와서 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소식이 또 명확히 만들어지니까 네. 저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도래울 중학교 옆에 네. 파출소. 파출소, 지구대가 아니고 파출소가 맞는 거죠? 파출소입니다. 네. 네. 파출소가 지금 거의 완공 수준에 와 있는 걸로 네, 제가 네. 확인을 했고요. 네. 그게 언제부터 완공이 돼서 경찰분들이 오시게 되는지 이런 계획이 결정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종 저랑 같이 협의하던 분이 지금 승진해가지고 발령 받아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4월로 얼핏 들었거든요. 더 연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올 전반기에는 그렇죠. 된다는 거네요. 네. 정식 개소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도래울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출소가 빨리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했고 파출소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가 이제 2018년 11월 7일 날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보이죠? 기재부 장관과 차관에게 보낸 이제 예산 요구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저런 예산서가 제출되고 나서 국회에서 또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도래울 파출소가 있죠. 그래서 29억 9천 거의 한 30억 가까이를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제 의원님께서 장관이랑 계속 협의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2018년 12월 7일 날 그 예산 수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된 거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예산을 최종 이제 통과되게 제출한 안인데 이게 표지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저희 사업이
도래울 파출소 신축 23억 1천만 원이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당초에는 아마 그 벤츠 있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주차장 건물. 네, 그쪽 그거를 방향이에요.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 토지 가격이 안 맞고 또 외진 또 곳이고. 외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파출소 그 경찰청에서 뭐 그럴 거 뭐 있냐. 그래서 LH가 갖고 있는 공공 용지로 가자라고 이제 방침을 정했는데 기재부가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주차장 부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였거든요. 근데 LH 공공부지 땅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에 맞춰서 예산을 반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기재부에서. 기재부 입장에서 사실 그 예산을 아끼는 거기 당연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창릉 신도시 곧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가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구대급으로 커져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땅을 다 살 수 있게 면적에 맞추지 말고 금액 다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 공공부지에 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상비 집행해서 땅 구입했고 2020년에는 이제 당연히 건물 짓는 비용 6억 얼마였던가 이게 6억 얼마였던가 배정이 돼가지고요. 이게 다 됐고 제가 경찰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도래울 파출소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네. 자유방범 활동을 하면서 외진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 뭐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술 약주하시고 흐트러진 자세로 계신다 해서 저희가 경찰도 아닌데 괜히 미안해지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파출소가 또 들어선다고 하니까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비용 저희 또 도래올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많은 연합회에서도 노력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국비 23억 원 확보에 대한 설명 어떤 규모라든지 지금 현 상황에서 착공 시기, 완공 시기 예상되는 뭐 이런 게 나름 정해져 있다면 우리 박한기 의원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우리 도래울 마을에 남은 퍼즐 중에 그래도 제일 굵직한 퍼즐이 우리 복합문화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각각 한 동씩 건물을 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SOC, 국가에서 추진하던 생활 SOC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조금 못 미치는 총 사업비고요. 개관, 가장 궁금해하실 목표 개관 시기는 24년 3월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450평 정도가 도서관 공간이고 800평 정도가 운동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차장이나 기계실 이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의외로 조금 뭐 모든 국책사업, 국가사업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2024년이면은 상당히 조금 늦죠.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에 비하면 빠른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프레임이 갖춰져 있으니까 좋긴 한데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네. 그 운동시설 중에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 들어오느냐 네. 이 부분도 많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네. 수영장에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뭐 이렇게 264억짜리 하면서 런닝머신만 갖다 놓을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라도 만들어야죠. 수영장은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보면 또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보면 도래 7단지 건너편인 것 같습니다. 바람물 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국비 5억 원 확보라는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규모나 어떤 유형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네.
우리 도래울 마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웃음소리나 울음소리 한번 듣기 어렵다는 마을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도래울 마을은 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웃음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이공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아파트에 있는 단지마다 놀이터가 있죠. 그 놀이터에 있는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놀이 방식을 강요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네든 미끄럼틀이든 아이들이 어떻게 놀지를 다 정해놓고 10명의 아이들이 놀면 다 같은 방식으로 노는 놀이터들만 있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아이들이 창의력이 자극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으면 우리 도래울 마을 아이들이 참 좋겠다는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상정 의원님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특별고부세 신청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된 5억을 가지고 위치는 7단지 건너편이죠. 바람물공원 중에 그러니까 제일 하단 쪽에 있는 그쪽 위치에 놀이터를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학부모 대표님하고 연합회 대표님하고 이제 저희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절차를 겪었고요. 뭐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 결과를 조만간 종합을 해서 아마 설계가 확정이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모래놀이터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서로 같은 그 10명의 아이들이 놀면 10가지의 놀이 방식이 나올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고자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완공 시점은 올해 6월. 올해 6월이요? 예, 올해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빨리 시작이 돼서 완공이 되네요. 네. 또 너무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또 완공 시기는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일단 100%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중간 행정 절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초 레이아웃 잡은 걸 조금 언뜻 보기는 했는데 네. 요즘엔 디자인 시대이기 때문에 곡선미가 조금 가미되는 그런 애프장한 놀이터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레이아웃 잡은 초안에는 그 형태 그대로 사각형이 뚝뚝 조금 들어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보호자분이 그 차양을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꼼꼼하게 주문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만족하실 만한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2월이니까 3월, 4월부터는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지금 4월 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2개월간 네. 공사하는 걸로. 그리고 세 번째 흥도 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국비 9억 원 확보를 받습니다. 이게 흥도 하수관이면 어느 위치는 대략 어느 정도이고 우리 마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예, 일단 그 성사동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어딘지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센터 있는 쪽에 보시면 요새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서 먹자골목을 이루고 있죠. 그 일대 지역입니다. 우리 도시가 택지 개발을 통해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계획적으로 늘 애타게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었죠. 이 카메라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신사 백석간 덕양로 공사 네. 이게 있었는데 이게 공사 명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도래울 주민들은 도래울에서 이케아 부분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연장이 빨리 공사가 돼서 화정까지 공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토지 보상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니 이 3기 신도시 도시 계획에 따라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멈춰져 있다. 라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기후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라든지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우리 위원님께서 좀 네. 해주십시오. 이게 백석 신사간 도로라고 해서 보통 줄여서 백신도로라고 네.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도로는 아직 뚫리지 않아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백신도로가 처음 이제 추진이 될 때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이 화정 지역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지체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화정에서 그 우리 원흥지구 도래울마을과 창릉 쪽으로 연결 수요가 화정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은평구 신사동까지 서울로 진입하는 게 화정 같은 경우도 중앙로를 통해서 수색으로 들어가는 길과 자유로가 아니면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동서간 도로가. 그래서 이제 수요가 생긴 거고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화정 지역 주민분들께서 흥도 IC를 이용하시려면 또 우리 도래울 마을하고 화정이 연결이 돼야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여러 가지 교통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래울 마을 쪽으로 화정 분들이 오실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길 뚫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차만 많아지고 우리는 나아질 게 없다. 이런 반대가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죠,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제 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화정 지역 주민분들이 이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상황. 이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화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희 정의당 박소정 시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시장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답변하신 질문과 답변하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번거로우시겠지만 링크를 좀 달아주시면 도래울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답보 상태이고 쉽게 결론지어 말하자면 시장님 손에 달렸다. 뭐 그 정도인가요? 저희는 빠른 착공 개설을 개통을 이제 요구를 드리고 있고 이제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는 확인하시 직접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건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실은 제가 전화상으로 여쭤보고 의정 보고에 관련된 추가 내용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으면 도래울 주민과 정의당에서 추진한 내용의 메신저의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직접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도래울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타 도래울에 관련된 사업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창릉 신도시가 도래울 마을을 품고서 만들어지는 도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릉 신도시와 우리 도래울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신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교통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연합회 내에서 통합 모아진 어떤 의견은 아니지만 창릉 3기 신도시와 저희 도래울 지역이 하나의 그 도시로 묶여서 불리어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또 우리 국회의원실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7728 처음 유치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크고 작은 뭐 교통 문제들 그리고 우리 바람물 공원에 아이들이 농구하거나 세수할 데도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수도 시설도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뭐 꿈만 같은 얘기지만 마을 축제를 할 때 바람물공원 광장에 수도 시설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민방위 급수 시설을 확보를 해서 수도 급수대까지 다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2단지와 3단지 그 옆쪽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이제 건축이 되면서 도로의 지금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말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모두가 이제 도래울마을 2단지 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서로 간섭 현상, 이제 뭐 위빙, 복싱에서 얘기하는 위빙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운로 상에는 차선폭 조정 등을 통해서 지하차도 상단에 차선을 하나 더 늘리고 우회전하는 차선을 확보하고 또 2단지 후문 쪽에 진출하는 도로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심각한 병목 현상이 예상이 돼서 그쪽도 차선을 하나 더 늘릴 것을 준비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도래마을 연합회 카페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남은 앞으로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후에도 뭐 어떤 저희 주민들이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이 발생이 되거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뭐 오늘처럼 뭐 저를 호출해 주셔도 되고 또는 전화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주민과 의원실 간 상호 메신저 역할을 해서 서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절대 같이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